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상안검 그리고 눈썹파 거상 등 눈 위의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눈 위를 수술하실 때 이거는 젊은 나이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쌍꺼풀을 만드는 게 수술적인 목표냐? 그게 아니죠. 꼭 고려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검하수인지 아니면 눈썹 하수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겁니다. 자, 안검하수는 뭐냐면 졸린 눈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의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검하수는 즉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많이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인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되고 피곤해 보이고 하는 현상이고, 이렇게 안검하수일 때 결국에는 뭘까요? 눈에 뜨는 힘의 근육의 힘을 늘려주는 수술이 필요하겠죠. 눈썹 하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눈 뜨는 힘보다도 눈썹 자체가 처지면서 두툼해 보이고 처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왜 고려를 잘 해야 되냐면 안검하수와 눈썹 하수를 정확히 나눠야 수술적인 플랜을 정확하게 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검하수가 가장 메인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눈 뜨는 힘을 키워주는 눈의 교정이나 아니면은 안검하수에 준해서 경도, 중등도를 나눠서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수술을 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눈 뜨는 힘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눈썹 자체가 처지면서 퍼피 아이리드나 불룩해 보이는 느낌이나 아니면 처져 보이는 느낌이 심화가 된다면 그거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눈썹을 올려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보통 이마 거상술,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으셔야 내가 지금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눈썹 쪽에 파란 라인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눈썹파 거상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지만 뭐 요즘 젊은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바깥쪽에 피부가 많이 처지면서 나의 쌍꺼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덮여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눈썹파 거상, 눈썹 밑에서 끌어올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피부의 존 개념으로 봤을 때 눈썹파 거상술은 굉장히 흉터가 덜 남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보존적으로 내 눈을 유지하면서 처진 피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운데 하늘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눈 자체에 대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상안검, 쌍꺼풀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 쌍꺼풀 수술에는 눈꺼풀 연조직의 두께나 아니면 눈꺼풀 피부 늘어짐 정도에 따라서 절개를 할 건지 비절개를 할 건지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검하수의 교정 때문에 눈매 교정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수술적으로 플랜을 잡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두덩이의 지방 이식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눈두덩이의 지방이 많이 적거나 할 경우에는 퀭해 보이는 느낌이 나면서 눈이 더 꺼져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눈두덩이의 지방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 지방 이식도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안부를 수술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코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눈부터 이제 이마 쪽. 이 부분 쪽은 대부분 이 정도의 수술에서 거의 편차는 없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마, 눈썹, 그리고 눈꺼풀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미용적이고 기능적인 연속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뜰 때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눈의 힘만으로 눈을 뜨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면서 이제 이마를 사용해서 뜨는 분들도 있고요. 눈을 뜨면서 이마의 사용이 좀 적은 분들도 있고, 눈을 뜨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눈썹이 또 처지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기능적, 미용적으로 연속체거든요. 그러니까 떼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눈 수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면 우리가 눈썹에서 눈꺼풀 사이를 이제 존 1, 2, 3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존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눈꺼풀에서 가까운 부분, 피부가 얇은 부분이죠. 피부 색깔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부위예요. 그래서 근육과 혈관이 많이 비쳐 보이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존 2는 모낭이 잘 안 보이는 피부입니다. 대신에 이제 존 1, 2, 3 중에서는 가장 중간 두께의 가지고 있는 피부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 3는
이제 가장 위쪽에 눈썹 바로 아래쪽에 눈썹과 붙어있는 피부 조직이죠. 이것은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모낭들이 많이 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존 1, 2, 3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눈 수술은 절대 존 1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피부가 그만큼 얇고 혈관이 많이 비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 수술도 존 2에서 시행이 되는 거고 눈썹화 거상술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시행되는 피부를 끌어올리는 수술도 이제 존 3에서, 특히 이제 존 3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층도 좀 두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흉터가 덜 남는 부위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이제 교과서상으로도 표시가 돼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 위를 수술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눈썹 하수가 없다는 걸 제가 지금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눈썹 하수가 없다. 그럼 이제 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이럴 땐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하는 이 초록색 띠로 나타난 눈썹화 거상술. 그리고 두 번째는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존 2의 피부를 절개해내는 쌍꺼풀 수술. 자, 두 가지 수술은 굉장히 장단점이 뚜렷해요. 우선 상안검이라고 하는 수술은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어퍼 블레파로플라스티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처진 피부와 지방 조직을 잘라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해주는 수술을 하나의 절개 부위를 통해서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피부가 얇은 영역에서 점차 두꺼운 영역으로 이제 피부를 절개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흉터를 덜 남게 하기 위한 테크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쌍꺼풀 위에 접히는 피부는 어떨까요? 두꺼운 피부가 더 내려오게 되는 거죠. 위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 두꺼운 피부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색해 보이는 이유가 이 존 2와 3의 격차 때문에도 그렇지만 3의 이 두꺼운 피부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욱더 쌍꺼풀이 깊어 보이고 인상이 좀 매서워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브로우라는 방법은 이제 눈 밑쪽에 이 초록색처럼 눈 밑쪽에 존 3를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내 눈매를 강하게 보이지 않게 하면서 처진 피부와 근육을 상대적으로 원래의 위치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존 3에서 이 눈썹화 거상술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흉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썹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내 눈매를 최대한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또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기준으로 절개를 하는 수술도 장점이 충분합니다. 왜냐? 정확하게 나의 쌍꺼풀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안쪽 부분까지 쌍꺼풀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썹화 거상술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수술을 해서 정말로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도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효과를 원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눈썹화 거상술은 좋은 방법이고 대신에 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뭐냐? 나의 눈매를 바꾸지 않는다는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쌍꺼풀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의 원래 쌍꺼풀이 약간 보이는 정도고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이렇게 눈썹화 거상술을 하고 나서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비절개 눈매 교정이나 비절개 쌍꺼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눈썹만 교정을 시켜준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금방 풀리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쌍꺼풀 라인이 깊어 보이지 않게 아줌마 쌍꺼풀처럼 진짜 두툼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옅은 쌍꺼풀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리고 처진 피부는 우리가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라인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술과 이제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수술을 진행하셨던 분이고 왼쪽 보면 눈이 푹 파여져 있으면서 이제 쌍꺼풀 라인도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처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눈썹화 거상술과 비절개 쌍꺼풀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비절개 쌍꺼풀을 통해서 처진 피부가 위로 올라오고 하게 되면 꺼진 부분이 상대로 채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지방 재배치를 눈 밑만 하는 게 아니라 눈 위도 지방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눈 위도 지방 재배치술을 통해서 커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형적이죠. 피부가 바깥쪽부터 처지면서 짓눌리고 그다음에 쌍꺼풀 라인은 다 덮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눈썹파 거상술과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나의 눈매, 그리고 내가 곱게 늙어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이게 개개인의 의사들마다도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옳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적으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자,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